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서구는 청라와 검단, 루원시티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죠. 이 때문에 교통망 확충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당장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올해 개통하고 서울 2호선과 7호선, 5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또 서구를 지나는 GTX D노선과 2노선, 그리고 인천 순환 3호선까지 추진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구 63만 명을 돌파한 서구.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이 넓어 풀어야 할 현안 사업도 많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건 교통망 확충. 유정복 시장은 서구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올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고 서울 2호선과 7호선 청라 연장, 5호선 검단 연장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는 지난해 GTX D노선과 2노선을 발표했는데 두 노선 모두 서구를 지납니다. 인천시는 인천 순환 3호선도 추진 중인데 검단부터 청라, 동인천을 지나 송도까지 있겠다는 구상입니다. 순환선 1단계가 바로 검단에서 청라, 그리고 동인천에서 송도, 이렇게가 3호선 1단계 구간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서구의 그 교통망이 기본적으로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달 확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구 청라동부터 서울 신월동까지 총 15.3km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구에 추진 중인 랜드마크 조성 사업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동구장과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스타필드 청라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난항을 겪었던 청라 시티타워 건립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구 연두 방문에 나선 유 시장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다양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네, 이처럼 인천시는 인천 지역을 순환하는 3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송도에서 출발해 동인천을 거쳐 검단까지 잇겠다는 계획인데요. 중구와 옹진군 지역에선 연안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안부두와 섬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교통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7개 노선을 반영했는데 1순위 사업은 인천 순환 3호선입니다. 인천 도심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노선인데 우선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단계 구간은 총 34.6km. 송도에서 출발해 동인천을 거쳐 청라와 검단까지 있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에 연안역을 신설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연 배준영 국회의원은 연안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이 가장 내세우는 게 이 바다인데 우리 바다로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연안부두, 연안항에 이 전철이 연결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서 바다로 서해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옹진군은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올해부터 편도 1,500원의 여객선을 탈 수 있는 바다 패스가 시행되고 백령도행 대형 여객선 도입과 백령공항 건설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10년 후에는 검토도 못하는 거죠. 과연 우리 옹진군의 비전에 대해서 경제성에 반영이 됐느냐, 이 부분을 재검토해 줄 것을. 중구도 대중교통이 열악한 연안동 일대에 도시철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통의 불편을 겪어왔던 연안동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교통 개선을 위한 인천 지하철 3호선 우리 연안동 유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려면
경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 0.7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연안역을 신설해 우회할 경우 BC값이 낮아져 국토부 승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회를 해서 가면 4.6km가 추가가 됩니다. 사업비는 5,890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그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충족을 못하면 국토부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올해 국토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 3호선. 인천시는 현재 계획한 노선으로 추진하되 이후 여건을 반영해 변경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정부에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죠.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천 교사노조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 이상은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도 하늘이법 추진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늘이법이 제정되면 학교장은 위험 징후가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휴직과 직권면직 조치가 가능해지고 복직 시엔 정상적인 근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교원 양성 단계부터 인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현장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교사노조가 지역 교원 8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응답자의 93.2%가 하늘이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 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직과 면직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65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낙인 효과 등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복직 심사가 강화될 경우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97.1%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느 직업군이나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특히 교직은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할 만큼 교육 환경이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또 학교에 사법 만능주의를 들이대면 공동체를 더욱 피폐하게 하고 3월 새학기를 코앞에 두고 하늘이법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부는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추진할 사업 구간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인천시가 주력했던 경인전철이 빠졌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역점을 뒀던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유정복 시장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는 것을 저는 기필코 이거는 올해 빠른 시일 내에 관철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철도 지하화법을 통과돼가지고 선도 사업을 정하는데 반드시 경인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 주장이고.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우선 사업 대상지는 3곳. 부산과 대전, 안산으로 경인전철은 빠졌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역부터 온수역까지 총 22.63km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총 사업비만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경인전철이 제외된 건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경인전철은 인천부터 경기, 서울까지 이르는 긴 노선으로 사업 구간과 사업비 등 긴밀한 협의가 관건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 경기, 서울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와 지방정부 간에 충분한 이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온 개발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이 사업에 투입할 것이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번 선도사업 선정과 관계없이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5월 중에 철도 지하화 제안서를 제출하고 12월 발표 예정인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얼마 전 서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2차 경관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주문했는데 주민들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서구청 앞 주민 50여 명이 모여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서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실외 골프 연습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날 2차 경관 심의가 열리자 반대 집회를 연 겁니다. 심의 결과는 재검토. 사업자 측에 여러 가지 보완을 요구하면서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건축 부분에서는 실외가 아닌 실내 연습장으로 검토하고 층수 역시 기존 지상 4층에서 3층으로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황룡사 진입도로와 공사 출입구가 같은 만큼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골프 연습장 건설을 계속 추진할 수 있기 때문 주민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 골프장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주변에 그래도 뭔가 협조를 구하거든요. 업체들이. 근데 전혀 협조를 구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지난번과 똑같아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실력 행사를 불사할 거고요. 취재진은 사업자에게 이번 심의 결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대상포진은 50대에서 70대에 주로 발병해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 위험이 높은 질환인데요.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 효과가 크지만 비용이 부담입니다. 인천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질 때 발생하기 쉬운 대상포진.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시행 시기는 올해 1월부터. 하지만 예산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무료 접종 사업비로 75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인천시 의회에선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인천 시민이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반영한 2025년도 예산은 이 같은 의지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집행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로 단 8억 원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신예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만큼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에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 중구는 각종 면 요리가 탄생한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때문에 면 요리와 관련한 박물관과 전시관뿐 아니라 면 요리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데요. 한 번 구매로 맛을 보고 역사도 느낄 수 있는 누들 패스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쫄면과 짜장면이 탄생한 도시 인천 중구. 때문에 인천 중구엔 역사가 깊은 유명 면 요리 식당이 구석구석에 모여 있습니다. 곡성동의 짜장면, 신포동의 쫄면, 화평동 냉면 등은 중구를 대표하는 유명 면 요리입니다. 이 같은 중구의 면 요리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이 판매를 시작한 인천 누들 패스. 가격이 2만 원대인 인천 누들 패스를 구매하면 12개 제휴 식당에서 면 요리 4그릇을 자유롭게 맛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싸게 먹고 그냥 개인이 즐기는 관광 상품을 좀 개인이 즐기는 거에서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단체로 사용하는 것이나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올해로 3기째를 맞은 인천 누들 패스엔 참여 식당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진 6개 식당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12개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1기 때부터 누들 패스에 참여해온 식당들은 매출 증대와 홍보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솔직히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가게 매출 증대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오셨던 분들도 다시 패스를 구매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새로 같이 또 다른 분들을 또 데리고 오시니까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 누들 패스를 구매하면 중구에 있는 박물관과 전시관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인천 누들 패스는 12월 31일까지 네이버 스토어와 인천 누들 패스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보육원이나 위탁시설과 같은 곳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역 사회단체들이 모여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으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된 수찬 씨. 캐리어 하나와 쇼핑카트에 들어있는 상자 몇 가지가 수찬 씨 짐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함께 몸을 뉘일 방 한 칸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한데요. 왜요? 지금은 방도 없잖아요. 자립준비 청년은 보육원이나 위탁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만 합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만 24세 청년까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년 당사자들에게는 막막한 상황. 당장 사회로 뛰어들기에는 부족한 경험과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은 모두 505명. 미추홀구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 중구, 남동구, 그리고 서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자립준비 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대한 논의는 올해로 3번째입니다.
이날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며 참석한 기업과 단체는 모두 16곳. 유관 기관까지 더하면 모두 27개 단체가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가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실제적으로 좀 돕고자 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어떤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계신지를 같이 정보 교류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구체화된 뭔가 방안, 프로그램 사업들을 기획하는 자리여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적인 변화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구는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립 은둔 청년은 모두 10,000명 수준. 우리 흔히 말하는 고립 은둔 청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다른 청년들과 다른 어른들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광장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어떤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구는 자립 준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멘토링 사업과 같은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난해 10월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학급을 맡았던 30대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죠. 이후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인천시 교육청이 9대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존엔 개별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했던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앞으로는 교육청이 직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 고인이 과밀 학급을 맡아 경무에 시달렸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과밀 특수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 당장 새 학기부터 특수학급 134개를 증설합니다. 또 기존엔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했던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앞으로는 교육청이 직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학급이 인원 기준을 넘어설 경우 즉시 추가 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교육청이 직접 특수학급 신증설을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조례에 담고 있으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공표할 예정입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법적 기구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개의 기구의 그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체계화하면서 그 속의 운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현장의 특수교육 그 담당 교원뿐만 아니고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계시는 일반 교원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의 바탕에서 특수학급의 신증설이나 이 밖에 전일제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교권 향상을 포함한 업무 경감 등 총 9대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지역 내 15개 교육단체와 시교육청은 인천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